네. 자,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시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급주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이제 수급주라고 말씀 주신 두 종목이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원익 QNC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말씀드린 후에 수익이 나긴 했습니다만 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제자리로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요거 좀 간략하게 차트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좋습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QNC가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 좀 상승세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지수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었던 게 원익 QNC였는데 최근에 조금 지수 하락에 따라서 같이 밀려 내려간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번에 영업이익이 좀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결국 반도체 업종들은 이 3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3분기 때 실적 확인만 잘 되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익 QNC를 아직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요 아래에서의 박스권 자리를 다 안 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뭔가 좀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시고 추가적으로 뭔가 하락을 더 길게 보여준다면 그때 좀 비중 축소를 하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반등을 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3분기 때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을 좀 지켜주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인탑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근데 이 시장에서 그래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좀 올라줬고요. 네, 인탑스도 제가 지난주 나와서 말씀드린 다음에 이 거래 정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굉장히 또 시장 대비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제와 그제 좀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왔다가 아래자리 역시나 또 박스권 자단인 3만 원짜리를 깨지 않으면서 좋은 오늘 또 오늘 같은 경우 6%대에 굉장히 좋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로봇 관련이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대로 본업은 핸드폰 케이스지만 본업 이외의 사업이 지금 워낙에 잘 되고 있고 로봇을 이제 외주 사업으로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쪽 얘기도 있고 다른 쪽 얘기도 있는 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로봇 관련돼서 제조 기술이 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뭐 본업, 뭐 사이드 사업이 본업이 될 정도로 바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인타스는 또 기관도 주목하고 있고 시장 안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은 좀 보유하시면서 윗자리를 한번 돌파를 하는지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관의 수급주 바로 들어가죠. 지난 5거래일 동안에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시죠. CJ제일대왕부터 오리온, CS윈드, 현대미포조선, SM 있는데 먼저 두 종목 볼까요? 지금 앞서서 뭐 삼양식품 이야기도 했는데 그렇죠. 음식료들이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얼었다 보니까 이제 방어주 형태가 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 또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고물가가 원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거의 맞춰가지고 둘 다 판가를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CJ 제일대왕은 만두 가격도 올려놨고 햇반 가격 다 올려놓은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힘든 상태에 있는데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많이 올라간 상태에 있거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고물가가 대부분 또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판가를 미리 올려놨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마진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CJ제일제당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경기방어주에다가 이제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붙다 보니까 기관들이 좀 많이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빠르게 또 오리온도 말씀드려보자면 오리온은 중국 쪽에 대한 실적이 좀 잘 나왔다가 지난번에 한번 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이 소비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소비 부양책을 좀 펼칠 것 같다라는 예상치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에 오리온도 이제 중국 소비를 좀 풀려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증시가 좀 흔들리는 과정에서 기관들이 방어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닐까. 다만 이제 음식료 관련 종목들은 시장 안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가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시가 많이 좋아지게 되면 음식료 업종들은 그냥 누워서 기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실적 나올 때만 반짝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증시에 대한 상황 보시면서 기관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지켜보시면 우리도 뭐 힌트를 좀 얻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하는 어떤 방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갈까요? CS윈드.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눈을 돌려봐도 좋을지.
의견 주실까요? CS 예. 윈드는 사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기관들이 방산도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사실상 매도가 많았었거든요. 차익실을 많이 했죠. 예. CS 윈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관들이 좀 사고 있어요. 왜 사고 있나라고 봤더니 지난번부터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있죠. IRA라고 해서 미국 내 이제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CS 윈드 같은 경우는 풍력 타워를 만들고 있는데 풍력 타워 자체가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내에서도 연내에 원래 내년 예년때 조금 빨리 진행이 돼서 연내에 잘하면 미국 안에다가도 풍력 타워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미국발 이슈에다 더불어서 자회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CS 베어링이 있습니다. 네. 그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빠르면 4분기고 느리면 내년 초에 턴 어라운드가 될 걸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다가 자회사까지 좋아지는 구도가 빠르면 4분기 아니면 내년 초에 될 걸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번에 태양가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빠르게 본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풍력도 한번 좀 기대가 될 것 같고 해상 풍력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약간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시즌에 기관들이 좀 담고 있는 것이 뭔가 확실히 확장성에 대한 네. 확실히 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자금이 많이 집중이 되면은 주가에서 굉장히 양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자체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을지, 지금의 일반적으로 좀 조선 업종들이 움직이는 같은 틀로 봐야 될지 한번 또 말씀 들어보죠. 최근에 조선주들이 물론 오늘은 대우조선 해양이 어저께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잖아요. 예. 근데 조선 업종 자체가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고 있고 조선 기자재도 사실 오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있어요. 네. 그 MSCI라는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될 걸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최근 수급 보시면은 미리 사고 있었는데 그 MSCI 편입하기 전에 미리 조금 비중을 채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그 지수 편입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대 미포조선은 기관들도 거기에 따른 모멘텀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선 업종을 보는 게 아니고 조선 업종 안에서 뭔가를 본다면 현대 미포조선은 모멘텀이 있으니까 요런 정도로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SM 보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관련 이슈 관련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맞아요. 자, 지금에서 이 매수 기관에 들어온 이유 뭘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SM이 많이 올라가줬거든요. 네. 사실 오늘도 장중에 약세였다가 막판 종가 무렵에 갑자기 들어 올렸습니다. 거의 한 3%대 정도 상승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9월 말에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라이크 기획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정 공시를 내놔라 했던 게 9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그게 뜬다면은 이제 올해보다 내년부터 정말 SM이 영업이익이 다시 한 번 더 좋아질 수가 있는 상태에 있고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보다 올해 하반기가 이미 성수기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엔터사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SM도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기관이 오늘 한 번 더 매수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매도 종목 쪽으로 가겠습니다. 5종목 대표적으로 선발해봤는데 매도란다면 차익 실현 아니면 그쵸. 정말 매력도가 떨어진 거겠죠. 이 5종목 중에서 지금 시간상 한 2종목 정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선정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이거는 정유가 본업이고 이제 자회사가 SK온이라고 해서 2차 전지를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본업 같은 경우는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제 마진도 안 좋아지고 있고 유가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주가가 같이 밀려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본업 외에도 SK온 관련해서 지금 유럽발 리스크가 시장 안에서 좀 돌고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이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업 외에도 SK온에서 유럽발 리스크가 진짜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좀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경계심을 가지고 보자는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매도 종목을 봤고요. 자, 이가람 매니저께서 선택한 수급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스코어넥입니다.
설명 들어보죠.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 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처음 보시는 거겠지만 연기금도 계속 사고 있고요. 아, 이게 연기금이 아니고 이게 투신일 겁니다. 잘못 나온 건데요. 아, 여기가 예. 투신입니다. 네. 예, 투신인데 투신이 좀 사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연달아 사고 있는 모습이 사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수급이 투신인데 예. 투신이 단타성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투신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단기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사모펀드도 연속적으로 이런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스코어는 또 굉장히 좋은 반등을 또 보여줬습니다. 아하. 그 이유가 사모펀드가 샀기 때문인 건데 그 왜 샀느냐 투자 포인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2월 4일날 상장해서 지금 상장한 지 한 5개 정도가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가고 네. 있는데요. 공모가가 13,000원인데 공모가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아하. 아직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모펀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공모가보다 위로 올라가야 될 텐데 아직 공모가보다 지금 내려와서 아래에 있고 사모펀드가 연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 추정으로는 지금 이 기업이 자체가 뭘 하는 기업이냐면 이 XR, VR 게임과 XR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쪽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인데 네. 이번에 메타에서도 새로운 오큘러스가 나올 거고 애플도 내년 1분기에 새로운 XR 기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드웨어 쪽만 볼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약간 관심도가 쏠리는 것이 아닐까 봤을 때 실제로 이거는 이제 군사훈련에 관련해서 이번에 군사 박람회 때 발표가 된 거였는데요. 요 다음 자료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이게 자료일까요? 전체적인 대형 훈련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기를 쓰고서 실제로 군사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SR 기기를 쓰고서 군사 훈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방 같은 경우도 화재 진압 훈련도 할 수 있고요. 네. 경찰 같은 경우도 경찰 진압 훈련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확실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자료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역시나 게임이에요. 그럼 역시나 이렇게 공기업, 대기업도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는 데다가 삼성전자도 레퍼런스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롭게 또 게임에 대한 모바일들, 게임에도 개발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오큘러스하고 애플에서 하드웨어가 잘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이제 그다음부터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슈를 받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스코넥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0월 달에 이미 메타가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 앞두고서 좀 미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스코넥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기술, 특히 스코넥 같은 경우 응용 분야가 워낙 게임부터 실제 뭐 경찰청이라든가 뭐 소방, 군까지 다양하다라는 맞아요, 측면.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매력이 있군요. 자, 그럼 현재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하나 들어올 텐데 차트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눠볼까요? 예, 스코넥이 예. 네. 사실 상장 이후에 한번 세게 올라갔던 다음에 최근에는 올라갔던 모습이 없는 게 이 스코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빠지기만 했었거든요. 네.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아래자리 11,000원을 깨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최근 기관이 지금 이 구간에 지금 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뭔가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저가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기관들이 자꾸 담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기보다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군요. 있는데 XR이라는 약간 모멘텀이 있다는 아하. 거 그런 포인트가 핵심이 되지 좋습니다.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자리로 옮길 동안에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 끝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네. 약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뭐 부담 없다라고 보시고요. 오늘 종가 자리인 12,650원의 매수가, 목표가는 13,800원, 손절가는 11,000원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11,2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가람 매니저의 수급주는 바로 스코넥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니저님 여기서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운데 오늘 또 공개 방송 하시죠? 네, 오늘도 8시 10분에 바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수급주, 이 종목 스코넥 외에도 들어왔던 기관들의 수급 보게 되면 내일의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과 오늘 또 파생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또 포지션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8시 1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8시 10분부터 이어지는 이가람 매니저의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